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자, 윤상현 의원이 요새 굉장히 투사로서 잘해주고 있어요. 근데 오늘도 말이죠, 페이스북에다가 중앙선관위를 강타했는데요. 왜냐하면 중앙선관위가 너무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정선거를 얘기하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이게 뭐 공산당도 아니고 무슨 부정선거라는 걸 입에서 딱 얘기하면 그게 바로 처벌해야 된다? 아니 그러면 도대체 임금님 기는 당나귀 기야 뭐 도대체 뭐야? 정말 너무 이상한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나라가 바로 이래서 안 되는 겁니다. 이래서 저자들에게 이 정권을 맡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자 윤상현 의원이 역시 아주 잘 얘기를 했는데, 중앙선관위 방귀 낀 놈이 먼저 성낸다. 방귀 낀 놈이 먼저 성내나 라고 중앙선관위를 질타했습니다. 지금 부정선거 의혹이 있으면, 그리고 지금 국민 많은 수가 한두 사람도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황교안 권한대행 총리까지 지낸 사람도, 그럼 총리까지 지낸,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지낸 사람이 뭐 전혀 근거도 없는데 뇌피셜 일으킨단 말입니까? 아니 거기 말고도 지금 또 정지현 박사처럼 또 이 공학도 이런 분들까지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의혹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의혹을 풀어줄 생각을 해야죠. 무조건 아니다라고 그럴 게 아니라. 그리고 그 부정선거라는 걸 입에 담으면 처벌하겠다? 도대체 이게 무슨 공산당식 이런 어떤 행태입니까? 그러자 윤상현 의원이 여기 대해서 무슨 방귀 낀 놈이 왜 먼저 성을 내느냐라고 지금 질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선거 관리의 신뢰를 잃은 중앙선관위는 처절한 반성이 먼저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이들을 강하게 처벌할 수 있게 법 개정을 준비하겠다고 합니다. 법 개정을 주장하기 전에 선거관리의 신뢰를 잃은 것에 대한 자성이 먼저입니다. 신성한 투표용지를 어이없게 스콜이나 비닐봉지, 라면 상자에 담아서 운반한 사건, 이미 기표한 투표용지를 내줬던 사건, 민주당과 이재명과 같은 특정 정당과 정치인에게는 관대한 이중잣대, 고위직 선관위 직원 자녀에게 온갖 편법과 특혜를 제공하며 공직을 대물림하는 선관위 위반 음서제 등 선관위의 부실 운영과 공정성 논란, 도덕적 해이는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문제 해결을 위한 중앙선관위의 확연한 의지는 아직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남을 탓하기 전에 나부터 먼저 돌아보는 초상집풍의 자세를 먼저 보여줘야 합니다. 아니면 방귀 낀 놈이 성낸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자, 초상집풍이란 말은 남을 탓하기 전에 나를 먼저 돌아봐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자, 그러니까 풀 위에 부는 바람 뭐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남을 탓하지 말고 나부터 돌아보는 그런 자세를 가져라. 그런 얘기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 뭐 지금 적나라하게 더 나가진 않았지만 윤상현 의원이 얘기하는 것만 해도 지금까지 중앙선관위는 신뢰를 잃었다는 거죠. 그 부정채용 얼마나 그 광범위하게 말이죠. 어마어마한 부정채용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중앙선관위가 특정 집단의 아지트가 돼버린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다음 부실 선거 관리도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고, 그다음에 상당히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어떤 선거 그런 관리도 있던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뿐만 아니라 지금 해킹의 위험성을 얘기하고 있고, 심지어 대통령까지도 어쨌든 간에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말 안 했지만 그런 어떤 부정선거에 지금 의혹을 갖고 이 중앙선관위에 대한 어떤 그 조사를 해야 할 필요성을 얘기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러고 지금 또 김두관 의원까지도, 김두관 의원은 민주당 쪽입니다. 지금 선거관리를 믿을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4.10 선거는 부정선거였다. 김두관 의원의 말이에요. 전자개표기 믿을 수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로부터 전자개표기를 사간 그런 나라들에서 대규모 부정선거가 일어난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해킹이 없었다, 전자조작은 불가능하다, 그렇게만 말할 것이 아니고 하나하나 국민의 신뢰를 정말 회복시켜 주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지금 부정선거를 말하는 사람을 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에 나서겠다. 이거 지금 무슨 이게 뚱딴지 같은 소리고 말이죠. 그럼 트럼프도 부정선거 얘기했는데 트럼프도 잡아다가 족치해야 되겠네. 그럼 우리나라 법 만들어가지고 저 미국의 트럼프도 잡아다 족치지 그래. 정말 중앙선관위 정말 큰일 났습니다. 이거 완전히 이 조직 해체하고 새롭게 정비하지 않으면
앞으로 말이죠. 어떤 선거를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그걸 믿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선거 부정은요. 의혹만으로도 굉장히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4.19 혁명 이거 왜 일어난 겁니까? 결국은 3.15 부정선거 때문에 일어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 나라들에서 콩고라든지 이집트라든지 뭐 키르기스탄이라든지 여러 나라들에서 실제로 부정선거가 있었고 그다음 미국에서마저도 트럼프가 어쨌든 부정선거를 의심하고 있고 이러는 상황이라면 우리나라에서도 그것을 해결하고 내지는 그 의혹을 해소시켜 주려는 그리고 완전하게 정말 하나도 의심 없게 그렇게 관리하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지금 그러기는커녕 오히려 윽박지르고 말이죠. 부정선거 얘기하는 사람들을 뭐 감옥에 집어넣을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 이거는 너무나 잘못된 것이다. 이런 얘기고 지금 윤석열 의원이 그걸 질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도 늘 얘기했듯이 왜 법원에서 중앙선관위를 관리를 합니까? 옛날에는 말이죠. 이 법원이 가장 공정한 기관이라고 봐가지고서 법원한테 이 중앙선관위 또는 지방선관위를 맡겼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걸 독립시킬 필요가 있어요. 법원으로부터도 완전하게. 그래서 대법관 중에 하나가 중앙선관위원장을 겸임하는 이런 것들은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법원하고 완전히 분리를 시키고 그리고 중앙선관위를 해체를 시킨 다음에 이 선거관리기구를 따로 만드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심지어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중앙선관위를 뭐 존속시킨다 하더라도 법원 대법관이 거기 가지고 그 중앙선관위원장을 겸직하는 걸 하지 말자. 왜냐하면 겸직을 하니까 이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대법관이 얼마나 바쁩니까? 대법관이 대법원에서 지금 뭐 판결하고 재판해야 되는데 중앙선관위를 언제 왔다 갔다 합니까? 그러니까 중앙선관위를 갖다가 사실 이 대법관은 그냥 형식으로만 위원장을 하고 그 사무총장이 전부 다 맡아서 관리를 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가 제대로 어떤 그 감시가 안 되고 그래서 부정 채용, 부정 특혜가 일어나고 또 부실 관리가 일어나고 이렇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거부터 뜯어 고쳐야죠. 그거부터 뜯어 고치고 그다음 국민들이 의심하는 어떤 중앙선관위의 서버 같은 것이 안전한가, 해킹으로부터 진짜 안전한가 그걸 갖다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죠. 근데 국정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을 때에는 그것이 안전치 않다라고 보고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윤 대통령이. 그리고 어떤 서버의 비밀번호 같은 것도 너무나 허술하다. 방화벽도 너무나 허술하다. 그런 지금 보고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로부터 정말 어떤 이 서버를 안전하게 하는 그런 조치가 있었는지. 근데 그런 조치가 있었는지조차도 지금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 입장이고 중앙선관위는 그런 조치를 충분히 했다. 뭐 그런 입장인데 그러면 전문가들과 그다음에 여야 그리고 또 국민들 시민 감시단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하나를 어떤 짜가지고서 직접 언론사가 동원된 가운데 점검을 하는 그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YTN에서도 이걸 한번 특별방송으로 만들어 봐라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왔던 거 아닙니까? 김백 YTN 사장이. 그러니까 중앙선관위를 취재를 하고 그다음에 전문가들을 취재를 하고 또 의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취재를 해서 정말 갖고 있는 의심이 어떤 것이고 그것이 어디서 비롯된 것이고 그걸 갖다 중앙선관위가 제대로 설명을 하고 하나하나 의혹을 해소해 나갈 수 있으면 하는 거고 의혹을 해소해 나가지 못하면 중앙선관위가 바뀌어야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하면 그것이 합리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자, 윤석열 의원 중앙선관위를 질타했습니다. 중앙선관위 변해야 됩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강신업 TV입니다.